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원래 백수였어요. 2007년 30살에 사업이 망하고 우울증까지 왔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세계 최고들은 대체 뭘 다르게 하는 걸까? 그래서 10년 동안 200명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제프 베조스, 말콤 글래드웰. 근데 이 사람들한테서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루틴이 특별했던 겁니다. 팀 페리스가 그 루틴들을 직접 따라해봤더니 1년 만에 수입은 10배로 늘었고 일하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대요.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15분이 하루를 지배한다. 세계 최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 중 80% 이상이 아침에 똑같은 3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 몸을 깨운다. 레이 달리오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침대 정리입니다.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브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의 첫 임무를 완수하면 그 성취감이 저녁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19%나 높았고 수면의 질은 22%나 더 좋았습니다. 스트레스는 15%나 더 낮았대요. 작은 성취감 하나가 도미노처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트위트 창업자 잭 도시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는 게 있어요.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왜 물이냐면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물이 1컵 정도 빠져나간대요.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뇌가 20%나 느려진다고 해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 토니 로빈스는 여기에 냉수 샤워까지 추가한대요. 이렇게 몸을 깨우는 루틴을 5분만 해도 다음 4시간 동안 집중력이 35%나 올라간대요. 두 번째, 마음을 정리한다. 오프라 윈프리, 레이 달리오, 잭 도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팀 페리스도 처음엔 명상을 안 믿었대요. 근데 억지로 한 달 동안 해봤더니 불안감은 절반으로 줄었고 아이디어는 3배로 늘었대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덜 흔들리더래요. 하버드 의대에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8주 동안 매일 5분씩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봤더니 뇌의 회색질이 5%나 증가했대요. 회색질이 뭐냐면 학습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숨 쉬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들숨 하나, 날숨 둘, 들숨 셋. 딴 생각이 나면 그냥 딴 생각 났네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5분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하루를 설계한다. 제프 베조스가 매일 아침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5분 저널이에요. 근데 장편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딱 3줄만 쓰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오늘 꼭 이루고 싶은 것 1가지, 나 자신에게 하는 말 1가지. 이렇게 하면 3분이면 됩니다.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5분 저널을 쓴 사람들이 안 쓴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률이 42%나 더 높았고 저녁에 후회하는 시간은 60%나 줄었대요. 왜 그럴까요? 뇌가 하루의 GPS를 미리 세팅해주는 겁니다. 하루 2시간만 지켜라. 팀 페리스가 200명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성공 비밀을 딱 1가지만 말해준다면 뭔가요? 압도적 1등이 뭐였냐면 하루 중에 2시간만 100% 집중한다. 2시간 몰입 블럭. 제프 베조스의 하루를 살펴보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핵심 의사 결정,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전략 회의, 나머지 시간은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일반 회의하거나 잡무 처리. 이렇게 하루에 딱 2번 2시간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솔직히 대충 해도 크게 상관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8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카톡도 확인하고 이메일도 보고 회의도 하고 정작 정말 중요한 일에는 30분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 2만 명을 조사해봤더니 사람들이 평균 11분마다 한 번씩 방해를 받는데요. 그리고 한 번 방해받으면 다시 집중하는데 23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최고들의 2시간 룰은 이겁니다. 첫 번째, 스케줄에 2시간 블록 잡고 회의 중 표시하기. 두 번째,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바꾸기. 세 번째, 문 닫고 이어폰 끼기. 네 번째, 딱 1가지 일만 하기. 팀 페리스가 직접 실험을 해봤대요. 2시간 동안 몰입해서 일한 결과물이 8시간 동안 일반적으로 근무한 결과물보다 3배나 많더래요. 진짜 중요한 일 찾기.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이 매주 스스로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딱 2시간만 일할 수 있다면 뭘 할까? 이게 핵심인데요. 종이에 이번 주에 할 일을 쭉 적어보세요. 보고서 쓰기, 이메일 답장, 회의 참석, 자료 정리, 그리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나? 예스면 남기고 노면 지워요.
대부분의 일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 딱 2가지만 남기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2시간 몰입 블럭입니다.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게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정확한 곳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쉬는 것도 전략이다. 20분 낮잠의 마법.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다 낮잠을 잔대요. 나사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20분 낮잠을 자고 난 사람들이 다음 6시간 동안 생산성이 34%나 높았고 실수는 54%나 줄었대요. 그런데 왜 하필 20분일까요? 30분 넘게 자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오히려 머리가 멍해진대요. 팀 페리스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커피를 마시고 바로 20분 낮잠을 자는 겁니다. 일어나면 카페인이 막 작동하기 시작해서 효과가 2배가 된대요. 주말 디지털 디톡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을 아예 안 보는 거예요. SNS를 만든 사람이 SNS를 안 본다고? 맞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의 하루는 뇌를 완전히 비워야 다음 주에 다시 채울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스마트폰 없이 24시간 보낸 사람들의 창의력이 46%나 증가했대요. 왜 그럴까요? 뇌가 멍 때리고 있을 때 정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거든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맨날 산책을 하면서 멍 때렸던 거 아시죠? 바로 그때 아이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단계. 1단계, 타이탄 모닝 만들기. 첫 주. 내일 아침부터 딱 15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이 3가지만 하는 겁니다. 침대 정리하기, 물 한 잔 마시고 5분간 스트레칭하기, 5분 저널 쓰기, 감사한 것 3개, 오늘 목표 1개, 긍정선언 1개. 처음 3일은 힘들 겁니다. 근데 3일만 하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해요. 일주일만 하면 하루가 정말 술술 풀리네 이러실 거예요. 2단계, 2시간 몰입 블럭 지키기. 둘째 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이어리를 펴고 하루 중 가장 집중이 잘 되는 2시간을 골라보세요.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 회의 중이라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이걸 미리 정해 놓으세요. 이번 주 2시간 블럭에 뭘 할까? 할 일 목록을 쭉 적고 이걸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것 딱 2개만 고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몰입 블럭입니다. 월요일에 여러분이 정한 시간이 되면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문 잠그고 이어폰 끼고 타이머 2시간 맞춰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3단계, 일요일 저녁 의식 만들기. 셋째 주, 일요일 저녁 7시가 되면 노트를 펴보세요. 그리고 이걸 적는 겁니다. 주간 리뷰. 이번 주 잘한 것 3가지, 이번 주 못한 것 3가지, 다음 주에 꼭 할 것 3가지. 30분 정도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다음 주가 3배는 더 생산적으로 바뀔 거예요. 팀 페리스가 200명한테 물어본 절대 빼먹지 않는 습관 1등이 바로 이겁니다. 백수였던 팀 페리스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수백만 달러를 벌고 하루 4시간만 일하면서도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던 건 세계 최고들의 루틴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타이탄 모닝, 2시간 몰입 블럭, 일요일 주간 리뷰.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1년 후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을 거예요. 책 한 권에서 감정을 오로 담는 오로담이었습니다.